안녕하십니까. 전기이론을 맡게 된 류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기기능사 전기이론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전기기능사라는 것은 이 기능사라는 게 사실 아무나 시험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그렇게 쉬운 이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 이걸 취득을 하게 되면 주로 아파트 전기실이나 빌딩 전기실에서 뭐 일을 하게 되고, 뭐 급여상으로 사실 많이 받지는 않지만 경력을 쌓을 때 경력을 1년씩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지 않으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경력 2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 쪽뿐만 아니라 유사 직종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나 뭐 토목이나 뭐 기계, 이게 다 유사 직종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한번 찾아보세요. 경력 2년을 쌓으면 될 거를 만약 기능사를 취득을 하잖아요. 기능사를 취득을 하면 경력 1년으로 단축이 되니까 경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능사를 따서 시험을 보셔도 되고, 기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경력 4년이 들어가요. 전기 유사 직종 4년인데 만약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능사에다가 경력 3년을 넣어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사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대우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쪽으로 만약 취업을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또 실무까지 겸비해야지 만약에 이력서 면접을 볼 때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 자격증, 기사나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채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과목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뭘 하시든 간에 목적을 잘 정해서 한 2번 정도만 잘 공부를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다 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전기 쪽에서 한 20년 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뭐 출제 유형 분석이라든가 유학 정리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취향 저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시고, 이것도 뭐 사이버상으로 만난 거였지만 저와의 만남이 인연이 돼서 꼭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전기이론 파트별로 자, 이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기이론 총 4장 파트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제 1장 같은 경우는요 직류회로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직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류다라는 뜻에서, 직선적인 전류다라는 뜻에서 직류라고 하는데요. 전압이나 전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파형이에요. 그리고 직류를 가했을 때 동작하는 게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1장은 주로 저항을 R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저항 소자에 전압이나 직류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또 이 저항을 직렬로 접속을 했을 때, 병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저항 계산 방법, 그 외에 이제 전기장치가 한 일, 여기 이제 전력이나 전력량을 한 일이라고 하죠. 자,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이 바로 뭐냐면 전지예요. 네? 자, 이 전지 전원까지 1장 파트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문제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통상적이라고 했습니다.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꼭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1장 파트예요. 그 다음에 제 2장을 설명드리면, 제 2장은 정전계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전계의 정은요, 정지할 정자예요. 전하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이들 간에 작용하는 관계. 즉, 우리가 물체를 마찰시키면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물체의 전하가 대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이나 전개나 전위, 전속밀도 등을 설명한 파트가 바로 정전계 파트고요. 그리고 이 전기를 가했을 때 동작하는 소자가 바로 이 장은 정전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은 C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물론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해는 잘 안 가시겠죠. 이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정전 용량 C 소자에 대해서 다뤄줄 거예요. 요걸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이 장은. 그래서 여기 파트는 내용이 그닥 많진 않아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장 파트 많진 않습니다. 이론상. 그 다음에 제 3장을 보면 제 3장은 정작이에요. 정작.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석 많이 다루셨잖아요. 자석을 보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3장 파트는 자석 간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자개라든가 자속밀도 등을 배우는 게 바로 3장의 정작의 파트고요. 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전기 소자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덕턴스가 있어요. 자, 인덕턴스는 L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요. 헨리를 쓰고요. 이것도 당연히 3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 소자에 대해서 다뤄지는 게 바로 3장 파트고 여기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2장보다 훨씬 많아요. 2장하고 약간 대응되는 관계도 있고 차이점도 있긴 한데 얘가 훨씬 내용상 많고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계장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적게는 4문제에서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6문제까지 출제될 때가 있어요. 이게 3장 파트 이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 4장에 보면 4장은 교류 회로입니다. 자, 이 교류는 전압이나 전류가 자, 이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화를 해요. 자,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회로가 전기가 바로 교류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전기를 이제 교류를 인가를 하면 동작하는 소자가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어요. 앞에서 1, 2, 3장에서 다뤄진 이 RLC 소자가 모두 교류를 가했을 때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다 교류를 가했을 때 전압이나 전류의 특징, 그 외에 역률도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뤄지고 이 RLC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냐면 교류 전력. 교류를 가했을 때 전기장치가 한 일, 이 교류 전력이에요. 이 전력을 배우고 대칭, 삼상, 교류 회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사실 4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용가에 가해주는 전압이 바로 교류 아닙니까? 교류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동작하는 소자가 3가지가 있는데 실제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는 R이거든요. L이나 C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류를 가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이 얼마이고 또 역률이 얼마인지 요거를 알아야지 전기요금 정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만큼 여기서는 적게는 5문제, 많게는 때에 따라서 7문제까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4장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수용과에 교류가 가해지기 때문에, 교류가 가해지면 여기서 일을 얼마만큼 했고 또 전력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요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 중요하겠지만 자, 이 사장을 잘 알아두셔야지 다른 과목도, 즉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기에서도 이 교류 전기이론 파트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교류 내용을 잘 알아야 기기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뭐 OT, 간단하게 OT와 전기이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